자, 이번 소식 강희롱 더 팩트 연예부 팀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우열 정치부 기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SNS에 폭로글을 올렸던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 관련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모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준희 양 오늘 오전에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2시간가량 진행했는데 학대 여부는 아직 이르다. 다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확인된 게 있나요, 강 팀장님? 주고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SNS에 준희 양이 올렸던 내용,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 그래서 이제 오늘 경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면담으로 거의 2시간가량 면담을 했다는 걸로 봐서 네. 일단은 준이가 할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들어주는 네. 거기에 이제 아동 심리 전문가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동 심리 전문가도 동행을 했어요. 경찰이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경찰도 네. 사실 뭐 준이 양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3의 장소로 장수도 물색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준희 양,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희가 궁금해서요. 저희 뉴스탑10 팀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최준희 양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결론은 탈출구는 결국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 씨,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연예인 직업에 대한 동경심이 나타나는 분의 한쪽은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틀림없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랑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연예인이 되어서 어머니가 했던 것 같은 좋은 어떤 연예인이 됨으로써 어머님을 닮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또 최준희 양과 할머니의 상당 부분의 갈등은 학업에서 있었잖아요. 최준희 양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또 반대의 측면에는 연예인의 반대는 결국 평범한 학생인데요. 본인이 평범한 학생으로서 본인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어린 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은 어렸을 때 방송에서 나오는 예쁘고 완벽한 엄마였다. 그래서 그 엄마의 모습을 본인도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네. 뭐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그런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계속 쌓였을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엄마에 대한 소식, 엄마의 과거, 엄마가 이뤄냈던 여러 가지 배우로서의 업적 이런 걸 보면서 엄마에 대한 동경심이 훨씬 더 커졌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준희 양이 사실, 어떤 할머니와 갈등의 첫 번째 요소가,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자신의 진로, 자신은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컨트롤 하려고 했던 부분. 네.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니려고 했던 학교 문제에 대해서. 네. 준희 양이 이제 친가 쪽에서도 잠시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할머니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본인이 조금 갈팡질팡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할머니와 했던 간극이 커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신입니다. 할머니가 네. 하는 얘기는 다 믿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올렸던 SNS 글에도 할머니하고는 이제부터 살지 않겠다. 네. 이모 할머니랑만 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른 한 방송 관계자가 최준희 양을 만났을 때는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했다고 합니다. 유난히 할머니와의 관계에서만 불편함을 드러냈던 최준희 양.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준희 양이 만약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최준희 양이
누군가 제3자한테 얘기를 듣는 거는 본인의 실력을 냉정히 얘기 듣는 거는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 오디션에 합격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배우가 되고 싶어도 배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배우가 되고자 하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원망을 전부 막는 어떤 외할머니가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경찰 조사를 2시간 정도 받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최준희 양이 좀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게 네. 사실 어제 이제 엄마의 절친 이영자 씨 보호 아래서 이제 심리 치료를 병행했다고 그랬고요. 네. 오늘 이제 물론 이영자 씨가 같이 도움을 줘서 심리 상담과 경찰의 어떤 면담을 했는데 네. 사실 심리 전문 상담하는 경우에는 네. 면담만 해도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불안한 심리 상태인 사람은 대화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그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네.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독설처럼 계속해서 서너 차례 올렸던 그런 공개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내일 모 지상파에서 할머니하고 준희 양이 그동안의 어떤 갈등 요소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네. 중이었는데 아하. 원래 그 프로그램이 17일 날 방영되기로 했었는데 네. 10일로 땡겼거든요. 그게 네. 내일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준희 양이 할머니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갈등 부분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있으니 네. 방송을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누군가에게 무언가 자신의 답답함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를 오전에 2시간 받은 뒤로 SNS, 폭로글을 올렸던 SNS 글도 폐쇄를 하고 뭔가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치료 중인 거잖아요. 입원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칠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이제 안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분노라든가 우울감은 일정 부분 조금은 그때보다는 진정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일단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한 점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주선한 사람이 개그우먼 이영자 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영자 씨를 만나고부터는 지금 최준희 양이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또 병원에서 안정을 찾았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태도의 변화도 보이고 있고 네.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또 이영자 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준희 양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이영자 씨. 물론 네. 이모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이모 할머니와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외할머니하고 또 후견인 이신 외할머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할머니하고 직접 소통이 잘 되는 이영자 씨, 네. 또 준희 양과도 소통이 잘 되는 양쪽이 다 소통이 잘 되는 이영자 씨가 준희 양한테도 가장 엄마처럼 편안하다. 네. 그런 점에서 어제 같이 만나서 병원에 이제 심리치료 받고 네. 오늘 같이 행동하면서 많이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할 때도 보호자란에 이영자 씨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영자 씨 모든 게 조심스럽고 지금 아주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뭐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뭐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회사 쪽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단은 이영자 씨가 계속 보호하고 있다는 건 소속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이영자 씨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수속사에서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요. 네. 이영자 씨나 이영자 씨 오빠, 친오빠도 이영자 씨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네. 오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어떤 얘기도 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저런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는 네.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네.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어떤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다른 얘기가 나갔을 경우에 도와주려다 오히려 망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그 과거에요. 죄송합니다. 최진실 씨와
이영자 씨가 뭐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그 유명한 택시구나. 나는 최진실 씨 아니면 드라마 하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너 아니면 쇼 나가지도 않아. 택시를 우습게 한 거야? 너 지금 욕먹어?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야, 택시. 최진실 씨가 게스트인데 나의 엄마인 것처럼 예승실 들어오니까 피디님이 잘 부탁해요. 그런 마음으로 최진실 씨가 나와주셨었어요. 자,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또 걱정되는 사람이 그 준이 양의 외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지금 외할머니의 심정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심정일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시고 굉장히 참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죄책감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딸을 대신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최준희 양이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아마 외할머니도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한 또 매체에서요. 후견인, 지금 최준희 양의 후견인이 외할머니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후견인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건 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법조문에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후견이니까 최준희 씨도 마찬가지고 오빠는 최한희 씨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친권자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후견인이 필요한 건데 그 후견인은 이제 법원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할머니가 선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할머니가 후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최준희 씨의 복리를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법원에서 뭐 직권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해관계자라든지 뭐 검사의 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견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 있는 게 최준희 씨의 복리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진짜 아동학대, 뭐 육체적인 학대나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가 있었다. 만약입니다. 그러면 후견인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동학대가 아니라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최준희 씨는 연예인이 하고 싶고 외할머니는 연예인보다 그냥 학교 다녀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런 진로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 후견인을 변경하는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관계 어떻게 확정을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후견인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엄연히 법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희룡 팀장이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6번째, 7번째 얘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위와 2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